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 가장 생생하고 정확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전해진 주요 뉴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게 다우지수.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 흐름을 찍기도 했는데요. 역시 뉴욕 증시는 실적이 뒷받침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우지수 안에 포함된 코카콜라나 3M 등이 실적 뒷받침이 잘 됐고요. 또 거기에 GM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5%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마감 후에 실적을 낸 넷플릭스가 다소 미스가 나면서 이 시간에 시간외에서 한 5% 하락세가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은 또 금값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연중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그동안에 승승장구하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이 금값 긴장감 있게 봐주겠습니다. 자, 주요 소식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10월 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유령과 고블린, 트윗을 조심하자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10월은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큰 달인데 10월 말로 갈수록 그 흐름이 더더욱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인데요. 간밤의 주가 흐름도 시장 흐름도 이를 반영하면서 다소간의 장 막판으로 갈수록 롤러코스터를 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큰 변동폭을 보여도 되는 것인가? 시장은 조금 더 오리무중의 상태로 들어가는 듯한데요. 10월 이 막판의 변동성을 딛고 우리는 어디서 상승의 트리거를 찾아야 할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마치 10월은 변동성이 가장 큰 달이다라는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변동성 높은 요즘입니다. 현지 시간 10월 21일 자세한 시장 상황 지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게 될 물가 지표를 대기하면서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에 포커스를 맞춘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 혼조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결국 약보합 수준, 다우 지수의 상대적인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오늘입니다. 0.47% 강세를 나타내면서 특히 장중에 고점을 찍었을 때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다우의 편입 종목들인 코카콜라 그리고 GM 등이 호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이었죠. 일단 코카콜라는 기대 이상의 이익과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주가 4% 가까운 급등이었고요. GM은 호실적 에 더불어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효과에 주가는 10% 중반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주에 지역은행들의 대출 부실 우려를 키웠던 자이언츠 뱅코프, 그 당사 기업인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고 간밤 주가는 2%대의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지역은행들에 대한 우려도 완화됐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에 그래도 조금 투심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닝 시즌 초반 기업 실적들은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팩트셋의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 가운데 약 4분의 3 정도는 어닝 비트 혹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둘씩 이번 주 테슬라를 시작으로 M7 기업들의 어닝 릴리스가 시작이 될 텐데 지난해 대비했을 때 14.9%의 이익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M7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 기업들의 평균 EPS 상승률 6.7% 전망치를 2배 이상 능가하는 수준이 되겠고요. 만약에 M7 기업들이 실제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주게 된다면 빅테크 주도의 강세장이 다시금 연출되게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미중 협상 관련해서 입을 뗐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거다.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낼 거다라는 멘트가 있었고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유럽과도 협상을 잘 마무리했다며 이 관세가 없었다면 이렇게 좋은 협상 결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자신의 관세 정책의 실익을 강조하는 멘트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간 영향일까요? 오늘장에서 금 가격이 크게 빠졌습니다. 무려 5%대의 급락이었는데 전날의 급등도 그렇고 오늘의 급락도 그렇고 금 가격이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12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고요. 미중 긴장이 완화되면서 간밤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의 가격은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같은 약세가 계속될 것인가? 월가에서는 일단 노를 외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고 또 미중 무역 리스크가 잔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주력 IB들은 내년에도 금값이 랠리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들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들도 확인해 보시죠. 시총 상위주들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애플 전일의 급등에 이어서 강보합을 다시 한번 지키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주가는 소폭 올랐지만 1980년대 IPO 이래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해냈습니다. 오라클은 급락, 이틀간의 급락을 멈추고 오늘은 0.7% 정도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I 칩 주력 종목들의 약세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0.8%, 마이크론의 주가가 2.2%의 마이너스권을 기록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M7 가운데에서는 알파벳이 특히 2%대의 하락으로 약세가 두드러지는 양상이었는데요. 이 뉴스의 영향이었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 아틀라스, 즉 웹 브라우저 신제품을 공식적으로 출시한 겁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 챗 GPT가 핵심적인 기능으로 통합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구글 크롬에 직접적으로 붙을 만한 신제품을 출시한 것이다 보니까 경쟁이 가속화될 거다. 이런 우려감을 받아가는 하루였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15분 정도 걸리는 초고속 특급 배송 서비스를요, 지금 얼마 전에 인도에서 런칭을 했었고 아랍에미리트 지역으로까지 확장한다라는 뉴스가 간밤에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주가는 2.6%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실적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주가는 이를 앞두고 1.1% 소폭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밖에 실적 발표에 따라 움직였던 또 다른 종목, 앞서 말씀드렸던 코카콜라, 더블비트를 기록한 다음에 4%대 뛰어 올랐습니다. 사실 사측에서는 음료의 수요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 여전히 약하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이 코멘트가 향후 실적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 부분은 유의를 해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그 밖에는 이 산업 섹터 내에서 무기를 만드는 회사인 RTX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7%대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의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3%대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거든요. 올해 EPS 가이던스의 상단이 상향 조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일부 외신에서는 급락의 이유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중에 8%대 낙폭에 비해서는 이 낙폭을 많이 지워낸 점은 우호적이고요. 그 밖에는 원자재 섹터 내에서 금과 은 관련주들 오늘 금과 은 가격의 약세와 맞물려서 부진한 흐름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뉴몬트의 주가가 9%대의 급락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들의 이슈, 일단 오늘 마감 후에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실적 발표로는 넷플릭스가 있겠죠.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 결과가 어땠는지 먼저 열어보시죠. 일단 매출액이 17% 증가했습니다. 115억 1천만 달러. 예상에 간신히 부합하거나 아니면 또 일부 집계 기관에 따라서 약간 매출에서 미스가 났다고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EPS의 경우에는 6.96달러가 예상됐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5.87달러로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부진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분기에는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대의 흥행몰이에 성공을 하면서 콘텐츠 라인업이 매우 강력했던 분기였고요. 그랬던 만큼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어느 정도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세를 받아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았는가? 사측에서는 이 브라질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회성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가 앞으로의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설명이었지만 다만 그로 인해서 올해 영업이익률이 기존 전망치인 30%에서 29%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현재 5.3% 마이너스권에서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넷플릭스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술주 전반의 투심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넷플릭스가 기술주 어닝의 스타트를 좀 아쉽게 끊었기는 했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그 밖의 기술주들의 시세는 그렇게 크게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아쉽게 발표가 되면서 현재 6%대 급락하고 있다는 부분 함께 체킹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GM의 실적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GM의 실적이 부진할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시면 일단 매출액이 485억 9천만 달러, 물론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어든 수준이긴 합니다만 컨센서스를 강력하게 웃도는 매출액이었고요. EPS는 2.8달러, 역시나 컨센서스였던 2.28달러를 안정적으로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나 조정 EBIT이 33억 8천만 달러, 역시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 이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기업에 한해서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를 상쇄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 프로그램의 마감 시한이 내년 4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한을 2030년까지 연장해주겠다라는 방안을 바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GM 측에서는 이 같은 혜택이 나타난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내놓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연장 조치에 감사를 표하는 멘트도 있었고요. 그 덕분에 관세 타격이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제너럴 모터스 오늘
관세 타격이 줄어들었고 연간 가이던스같이 상향 조정을 시키면서 주가는 14.86%나 뛰어 올랐습니다. 66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5년 만에 최대 1일 상승률이었다는 점도 돋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시사점을 줄 만한 뉴스가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향후 사업 운영의 75%를 자동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뉴욕타임스가 회사의 내부 문건을 토대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2027년까지 현재 인력 가운데에서 16만 명은 자동화를 통해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이 아마존은 인건비를 얼만큼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아마존이 물건을 파는 회사잖아요. 그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판매 상품의 30% 정도는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겠죠. 자, 이러한 인력 감축 계획이 미국 일자리 시장에 어떠한 지형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인가? 아마존은 사실 월마트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거든요.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되는 뉴스였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2.6% 뛰어오르면서 222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다음으로는 식물성 대체육 업체 비욘드 미트,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단 이틀 사이에 주가가 4배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라운드힐 밈 ETF에 편입된다라는 소식의 영향이었는데요. 이 ETF의 티커명 자체가 밈입니다. 다만 현재 비욘드 미트는 공매도 비율이 63%로 높기 때문에 앞서 숏 베팅을 했던 숏 투자자들이 숏 커버링을 하는 영향까지도 감안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주가는 146% 폭등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워너브로 디스커버리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종목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와 HBO, CNN 등 여러 가지 채널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현재 파라마운트를 비롯한 여러 경쟁사들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회사는 전면 매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략적 인수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인수 기대감 속 11% 가까운 폭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징주들 정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시장의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과연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 시장에선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슨, 우리의 단기적인 기술적 전망은 주식시장에 향후 몇 주 동안의 조정 또는 통합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하락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했다라는 관점으로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슨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이 우상향을 쭉 직선으로 그려준다면 좋겠으나 그러한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시티의 파와드 라자크자다가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세 추세가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아직까지 나의 주식 비중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 자체가 워낙 크고 그 규모도 막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이 하락할 때 사야 된다라는 쪽으로 강하게 시장을 밀어붙인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바이더 딥이 시장에 다시 한번 끌어올릴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주간 주식시장 포지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4월의 해방절 이후에 가장 급격하게 주식 비중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최근의 한 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멘텀을 살펴봤을 때 다시 한번 바이더 딥,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연말 장세를 준비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현재 공포와 탐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전망 속에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체린 앵커가 비욘드 미트 소식을 전해주면서 공매도 잔고가 누적이 되고 있고 숏 커버링 과정에서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을 전해주었는데요. 공매도 잔고 누적 종목들의 10월 수익률 추이를 들여다보시죠.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공매도 잔고 누적 비율이 높은 종목들의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통 공매도가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아서 실제로 낼 수 있는 실적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종목들의 누적이 된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통 주가가 하락해야 맞을 텐데 이렇게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 숏 커버링이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급등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10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숏 커버링이 발생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폭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죠. 자, 이는 결국에 시장의 중기적인 불안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투자자들이 투자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데 조금 더 고민이 될 텐데요. 이러한 포인트들을 살펴봤을 때 주가의 변동폭이 큰 쪽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주가가 이어나갈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실적 시즌입니다. 벌어진 격차는 여전하죠.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S&P 500 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지수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앞으로 과연 이 S&P 500 내에 상장된 종목들의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을 제외한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전망을 한다면 일단 EPS 증가율 전망치상으로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에는 훨씬 더 못 미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실적 시즌이 될 걸로 보입니다. M7 종목들의 3분기 EPS 증가율 추정치는요. YOY 기준으로 14.9% 늘어날 걸로 보이는 반면에 그 밖에 493개 기업의 EPS 증가율은 YOY 기준으로 6.7%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S&P 500 내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실적 괴리도 커지고 이런 모습들을 줄여나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견조한 상승이라는 쪽과는 조금 더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내포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죠. 자, 그리고 앞서서 지금 계속해서 오프닝부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의 실현 변동성과 S&P 500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금 가격 변동성이 S&P 500과 비교해서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빨간 선 위쪽으로 치솟고 있는 최근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S&P 500 변동성보다 금 변동성이 높다라는 것은 금이 오히려 S&P 500 지수보다도 더 요동치면서 그 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더불어서 달러의 흐름도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정부 셧다운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됐고 또 엔화의 경우에는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 선출로 152엔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라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는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는데요. 오픈 AI 이제 본격적으로 검색 시장 판도를 뒤흔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틀라스를 출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틀라스 어떤 모습으로 출시가 됐는지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맥 OS부터 출시가 됐습니다. 자체 브라우저 아틀라스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고요. 윈도우 그리고 애플의 iOS, 안드로이드 버전까지도 곧 지원 예정이라는 것을 보아서는 모바일로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아틀라스가 과연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게 될지 궁금한데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어떻게 시장을 공략하게 될까요? 기존의 웹 브라우저와 다르게 챗 GPT를 직접 통합했다라는 것이 아틀라스의 특징점입니다. 모든 사이트에 챗 GPT 사이드바를 도입을 하게 되고요. 바로 콘텐츠 요약과 비교, 분석, 코딩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아틀라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장점이기도 하겠죠. 에이전트 모드에서는 웹사이트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라던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 또는 내 스케줄을 관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이전틱 AI
모드가 가장 좀 활성화되는 새로운 브라우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웹 트래픽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광고 매출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결국 챗 GPT 오픈 AI의 포석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미국 법원의 구글 강제 매각 요구 기각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오픈 AI가 검색 시장 안에서의 판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주도권을 주겠다라는 의지로 또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면요. 자, 그렇다면 각 기업들 어떤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될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크롬에 대한 독점적인 점유율, 지금 전 세계 유저가 3억 명 그리고 플러스 알파인데요. 챗 GPT를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인구수가 8억 명 이상입니다. 그에 따라서 챗 GPT를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일상에 녹여내고 싶은 유저들의 경우에는 구글 크롬보다는 챗 GPT의 이 아틀라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독점적인 점유율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게 될 전망입니다. 아틀라스 발표 직후에 구글 알파벳 주가 2.6%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전통적인 광고 그리고 검색 기반의 수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떨까요? 오픈 AI 최대 투자자로서 아틀라스가 엣지와 챗 GPT 통합 과 같은 추가적인 기능 경쟁을 들어가겠으나 어느 정도는 수혜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오픈 AI의 챗 GPT 그리고 아틀라스 서비스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애플의 경우에는 맥 OS 독점 출시, 이 부분이 애플엔 긍정적이겠죠. 초기 고객층 확보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고요. iOS 추가적으로 연동이 된다면 글로벌 점유율, 모바일 시장으로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더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메타와 아마존은 어떨까요? 브라우저, 검색 AI 에이전트 경쟁에 있어서 아틀라스 중심의 시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메타나 아마존은 직접적으로 검색 시장에 뛰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주시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오픈 AI 챗 GPT가 아틀라스 서비스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AI 관련한 스타트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퍼플렉시티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AI 관련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좀 유저들에게 녹아들어야 될까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고민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상황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기업들에 미치게 될 영향권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이렇게 AI 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캐나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규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서 일부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기업이라고 하죠. 최근 매수세가 급격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아이리스 에너지, 티커명 아이렌으로 불리는 이 기업입니다. 간밤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6.8%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시간외에서도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2026년부터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규제를 도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아이리스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비트코인 최고의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와 굉장히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비트코인 채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데이터 센터, HPC 쪽으로 조금 더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리스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사이퍼 마이닝 같은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이리스 에너지에 대한 주가 하락은 과도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규제는 기존에 이미 아이리스 에너지가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과연 관련 기업들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인가, 매수 적기인가 역시도 함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